여러분, 2026년 1분기에 유럽으로 나가는 우리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76.2%나 폭등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쪽도 거의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터진 유행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시장의 체제, 이른바 레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물 중재 최정선에서 23년째 구르고 있는 실전 투자자,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베테랑입니다. 다들 퇴근하시고 시원한 맥주 한 캔 따셨죠? 오늘은 BNK 투자증권에서 2020년 5월에 막 뽑아낸 아주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심층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이 차가운 퀀트 데이터에 제 23년치 포트폴리오 짬바를 확 섞어서 도대체 이 K뷰티 ODM 슈퍼사이클을 어떻게 우리 계좌에 진짜 수익으로 꽂아 넣을 수 있을지 오늘 완벽하게 분해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노하우를 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본 심층 해설 자료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거나 팔라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뼈아픈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수익률이 여러분의 내일 당장 수익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이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팩트와 데이터를 무기 삼아 승률을 야금야금 높여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2026년 매크로 레짐 점검 K뷰티 피벗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큰 그림부터 봐야 하잖아요. 불과 5년 전, 그러니까 2021년 상황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우리 화장품 수출의 무려 62%가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대형 럭셔리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시절이죠. 그런데 중국이 확 닫히고 자기네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국가에 몰빵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돋는 리스크인지 우리 다들 뼈저리게 배웠잖아요. 과거의 그 낡은 공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까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BNK 투자증권 5월 최신 데이터를 뜯어보면 유럽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2% 폭발했고 미국은 39.9% 성장했어요. 반면에 옛날에 그렇게 매달렸던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5.0%로 역성장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K뷰티를 끌고 가는 진짜 쌈발 엔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으로 완전히 교체됐다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미친 듯이 재편되는 와중에 가성비 끝내주고 품질 압도적인 한국 화장품이 서구권 중산층의 필수템으로 떡하니 자리 잡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고급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짐 디텍션이라는 건데요. 시장을 끌고 가는 근본적인 힘이 딱 바뀌는 그 변곡점을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단순히 아마존에서 리뷰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은 오프라인 채널로의 폭발적인 침투입니다. 올해 올리브영이 미국 서부 물류센터 팍팍 돌리기 시작했고 실리콘2가 캘리포니아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죠. 온라인에서 반짝든 제품이 미국의 세포라나 얼타 같은 거대 매장 진열대에 쫙 깔리는 순간 초기 물량 채우려고 한국 ODM 공장에 어마어마한 발주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실시간 현장 이벤트를 추적해서 수주 터질 걸 미리 잡아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왜 브랜드들은 이 제조사들을 절대 떠날 수 없는가? 그 압도적인 구조적 해자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매크로 얘기 좀 하다 보면 제 채널 댓글에 꼭 이런 질문 남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베테랑님, 아니 요즘 틱톡에서 난리난 조선미녀나 메디큐브 같은 그 대박 브랜드를 사야지 왜 그 뒤에서 땀 흘리는 공장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와, 진짜 예리한 질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죠. 23년 차로서 아주 냉정하게 팩트만 박아드릴게요. 틱톡 쇼폼 넘기다 보면 유행 순식간에 바뀌죠. 영원히 잘 나가는 단일 브랜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브랜드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반드시 무기를 받아와야 하는 그 무기 공장은 영원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비밀 레시피의 소유권입니다. 옛날 방식인 OEM은 브랜드가 레시피를 들고 있어서 그냥 원가, 단가 10원이라도 싼 공장 찾으면 언제든 갈아탔어요. 근데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의 95%는 ODM 방식입니다. 제조사가 자기네 돈 써서 R&D하고 그 레시피 소유권까지 통째로 가집니다.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원가 좀 아껴보겠다고 다른 공장으로 도망간다? 절대 안 됩니다. 대박난 그 제품 특유의 쫀쫀한 발림성, 그 느낌 절대 똑같이 못 살려요. 피부에 바르는 건데 제형 조금만 바뀌어도 소비자들 바로 귀신같이 알고 떨어져 나갑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ODM 공장에 완전히 목줄이 잡혀버린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국 ODM 회사들만의 미친 무기가 있죠. 바로 속도전입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신제품 하나 기획해서 매대에 올리려면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죠? 근데 K뷰티 인디 브랜드가 한국 ODM이랑 손을 잡으면 기획부터 출시까지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끝납니다. 아마존이나 틱톡에서 뭐 하나 빵 터졌다 싶으면 유행 식기도 전에 제품 쫙 뽑아서 전 세계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스피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된 겁니다. 에이, 설마 진짜 그럴까 싶으시죠?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볼까요? 영국 1위 드럭스토어인 부츠나 프랑스 세포라 베스트셀러 목록을 쫙 뽑아봤습니다. 영국 부츠 1, 2위가 조선미녀 선크림이고 4위가 아누아, 10위가 메디큐브예요. 근데 이 브랜드들 뒤에 있는 진짜 제조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미녀는 한국콜마, 아누아는 코스맥스, 메디큐브는 엔코스입니다. 겉 포장지 상표는 수십, 수백 개로 화려하게 갈리지만 내용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국의 메이저 ODM 공장 몇 군데로 싹 다 수렴된다는 거.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아니, 그럼 이 한국 공장들은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이런 괴물 같은 레시피를 뚝딱 만들어낼까요? 결국 돈입니다. R&D 투자요. 일반적인 브랜드사들이 매출의 2에서 3%를 R&D에 쓴다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매출의 5에서 6%를 연구실에 그냥 때려 박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콜마 한 곳이 쓴 R&D 비용이 1,553억 원이에요. 화장품 공장이 무슨 글로벌 제약사 뺨치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존심 하늘 찌르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스킨케어 핵심 라인 그냥 니네 콜마가 좀 만들어줘라 하고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 베테랑들은 SCM 매핑, 그러니까 공급망 지도 그리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나 해볼게요. 화장품 중에 만들기 제일 까다로운 게 선크림이에요. 유기, 무기 성분 다 맞춰야 하고 미국 FDA 규제도 뚫어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콜마가 국내 선케어 시장의 무려 73%를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안 지나치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 세계 선크림 팔아먹으려면 결국 한국콜마라는 이 톨게이트를 무조건 지나면서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병목이자 철옹성 같은 해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 계좌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팩트 확실하고 비즈니스 구조 튼튼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얼마에 사서 어떻게 굴릴 거냐? 여기서 실전 투자자라면 무조건 장착해야 할 마인드가 바로 베이즈 업데이트입니다. 말은 좀 거창한데 사실 포커 치는 거랑 똑같아요. 바닥에 새로운 카드가 깔리면 내 패의 승률을 다시 계산해서 베팅을 팍 늘려야 하잖아요. 연초만 해도 쿨마 실적에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1분기 유럽, 미국 수출이 막 70%, 40%씩 터졌다는 새로운 데이터 카드가 까진 거예요. 이 숫자를 본 순간 2026년 콜마 영업이익이 15.2% 폭증할 거라는 쪽에 확신을 갖고 베팅 강도를 쭉 올려야 하는 겁니다. 보통 주가 싸냐 비싸냐 따질 때 PER 많이들 보시죠? 근데 진짜 꾼들은 장부상 이익인 PER보다 실제로 회사 금고에 딱딱 꽂히는 진짜 현금, 즉 FCF 수익률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회계장부는 이리저리 예쁘게 마사지할 수 있어도 현금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한국콜마 2026년 예상 PER이 14.6배 수준인데 이것도 싼 편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현금입니다. 대규모 공장 증설이 얼추 마무리되면서 2026년에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무려 3,410억 원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이 엄청난 현금 창출력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박인셀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는 얼마로 보느냐? BNK 투자증권 5월 최신 리포트 기준으로 한국콜마 목표가가 11만 2천 원에 딱 꽂혀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아직도 26%나 더 올라갈 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수치에 확신을 갖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닥터엘시아 같은 스킨케어 신제품들이 연달아 홈런을 치면서 원래 선크림에만 몰려있던 대량 수주가 이제는 기초 화장품 전체로 도미노처럼 쫙 퍼져나가는 게 데이터로 명확히 찍히고 있거든요. 공장 풀가동 돌아가고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아주 짜릿한 구간입니다. 물론 훌륭한 대안도 있습니다. 코스맥스 빼놓으면 섭섭하죠. B&K 증권 기준 코스맥스 목표가는 24만 3천 원입니다. 그동안 진짜 애물단지 취급받던 미국 법인이 드디어 떠리를 틀고 손익분기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하반기에는 태국 공장 덩치까지 키우면서 새로운 실적 엔진을 달고 대기 중입니다. 콜마가 스킨케어와 선크림의 제왕이라면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죠. 이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예쁘게 나눠 담는 것도 베테랑다운 아주 세련된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꼭 딴지 거는 분들 등장하십니다. 베테랑님, 하반기에 미국 경제 침체 세게 오고 증시 박살나면 화장품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식판 워낙 살벌하니까 이런 곰 같은 베어마켓 방어 본능 아주 당연하고 건강한 겁니다. 당장 사람들 지갑 얇아지면 화장품 공장들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스킨케어 화장품은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양치질하는 것과 똑같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제 박살난다고 세수 안 하고 선크림 안 바르고 출근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신 소비 패턴이 싹 바뀝니다. 백화점 가서 15만 원짜리 럭셔리 크림 긁던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 팍팍해지면 성분은 비슷한데 3만 원이면 떡을 치는 K뷰티 브랜드로 갈아탑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다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물류비 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박 들어와도 이 거대한 글로벌 가성비 환승 트렌드는 절대 못 막습니다. 불경기가 오히려 우리 베이스 시나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내 피 같은 돈 지키려면 리스크 관리는 숨쉬듯이 해야겠죠. 여기서 제23년 생존 비법, 밸류 앳 리스크 개념 하나 풀고 갈게요. 쉽게 말해 재수없게 시장 꼬였을 때 내 계좌가 최대 얼마까지 깨질 수 있나 미리 계산해 두고 비중 조절이랑 손질 라인 잡는 겁니다. 콜마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재산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총알 1억 중에 화장품 섹터에 2천만 원을 태웠다 치죠. 그럼 이 2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5%를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손실치로 딱 박아두고 하방을 틀어 막는 겁니다. 방패를 단단하게 세워둬야 복리로 수익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베테랑의 최종 액션 플랜 들어갑니다. 제 피 같은 계좌라고 생각하고 짤 테니까 메모하세요. 첫째, 비중은 전체 포트의 15%에서 20%만 깔끔하게 세팅합니다. 둘째, 추가 매수 트리거는 언제냐? 2분기 데이터 떴을 때 서구권 수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짱짱하게 유지될 때입니다. 셋째, 진입 타이밍. 단기적으로 시장 출렁이면서 콜마 주가가 85,000원 언저리로 훅 눌림목 줄 때 거기를 1차 타점으로 노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방은 10%로 막아놓고 상방은 25% 이상 뻥 뚫려 있는 손익비 1대 2.5짜리 극도로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FOMC 코멘트 같은 매크로 이슈 체크하면서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점쟁이들처럼 미래 맞추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쏟아지는 차가운 데이터 위에서 기계처럼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오늘 제가 싹 다 해부해드린 K뷰티 ODM의 해자와 그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의 가치, 여러분 전략에 꼭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판이 뒤집히는 구간에서 여러분은 평생 남의 톨게이트에 통행료나 갖다 바치는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톨게이트에 지분을 꽉 쥐고 있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선택,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